A.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공부 좀 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B. 얘는 왜 열심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EBS와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항상 시험지를 주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시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영어에서 궁금할 내용 10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문제에 대한 선생님만의 생각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EBSI 이투스까지 영어 강사 주혜연의 인기 비결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강의 실력, 2번 학생들과의 공감대, 3번 교재, 4번 유머. 몇 번 고르셨어요? 저 1번이요. 부끄럽네요. 근데 사실은 3위일체이기 때문에 실력, 공감대, 교재가 따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2번. 다음 중 영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다 끝내야 고등 가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2. 해외 거주 경험과 영어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3. 영어는 돈이 많아야 잘한다. 4. 영어 공부는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는 2번. 그 해외 거주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면 뭐 확실히 영어라는 언어가 좀 친숙하니까 공부하는데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꼭 1등급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지만 국어 1등급 나오진 않잖아요. 그거랑 결국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번에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다 끝내야 고등 가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다 끝냅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 건 맞는데요.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냐면 이거를 이제 아이를 다 끝내게 하겠다고 빨리 수능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올라오면서 제가 수능 기출 풀어봤는데 저는 몇 등급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경악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왜 안 되냐면 특히 이제 수능 문제 중에 고난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난해한 학술 서적에서 그것도 중간 한 달락 만을 발췌한 상태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학생의 그런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준비가 다 됐을 때 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서 아이가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으로 자꾸 문제를 풀게 한다던가 그건 사실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중학교 때 마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영어 공부는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실히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편해하는 건 있는데요. 근데 결국 똑같아요. 고3에 올라오면 결국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랑 딱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거는 결국은 논리력인 것 같습니다. 3. 다음은 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이다. 해당 유형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려운데? 1. 단어. 단어책과 별도인 단어장을 만들어 늘 들고 다니며 암기한다. 2. 문법. 최대한 많은 양의 문법책을 풀기보다는 문법책 한 권을 여러 번 본다. 3. 문장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이 세부적인 어휘 문법 사항을 파악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4. 듣기.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미국 드라마 토크쇼를 시청한다. 맞는 게 2번. 문법은 한 권을 제대로 봐서 일단은 이렇게 틀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실전 문제로 살을 붙이면 저는 단기간 안에도 마스터 가능한 영역이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쓸데없는 문법 사항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거는 20가지 안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권을 제대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암기한다. 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맞는 얘기죠.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익혀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도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단어 실력이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익힐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기간에 딱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양 위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단어책들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작할 시간에 그냥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날 외워야 될 단어를 백지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에 넣고 딴 거 하시다가 한 번씩 꺼내서 생각나면 동그라미, 생각 안 나면 다시
막 외워보고 다 외울 때까지 이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가 다 동그라미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연습장에 쭉 한번 써보는 것 정도. 이거를 저는 1회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그날 최소한 50개 이상의 단어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날 됐는데 나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어제 내가 헛짓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2회독 할 때까지는 그냥 비슷한 상태로 보일 겁니다. 근데 딱 3회독에 들어가면은 아, 이게 외우는 속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동일 단어장을 5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부담이 없어야 빨리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다음은 171개국의 토플 순위이다. 아래 표에서 대한민국의 성적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019년 대한민국 87위, 토플 말하기 성적 132위? 예? 진짜? 한국은 말하기 평균 점수가 171개국 중 하위권이다. 그렇네요. 읽기 평균 점수가 171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스피킹보다 리딩 위주이다. 영어 말하기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할 필요 있죠. 근데 말하기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영역에 지금 나의 한정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사실 좀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외운 문장의 축적이 쌓여야 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문장을 외워라.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말을 약술하시오. A. 누구누구야 뭐해? 나 영어 공부하고 있어. A.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공부 좀 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B. 글쎄 얘는 왜 열심히 할까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입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을 굉장히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는 등급 산출 방식이 바뀐 거죠. 이게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냐 크냐는 그냥 내 사정인 거죠. 근데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한 번도 크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그 실력을 쌓는 데까지 걸리는 노력과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뭔가 원하는 성적이 대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잡고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6. 영어 과목에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영어는 실전 과목이기 때문에 예복습을 할 필요가 없다. 2. 수능 영어 대비를 위해 탭스 토플 공부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3. 본인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내신 영어는 암기가 성적을 좌우한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4번. 내신 영어는 어느 정도는 암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등수를 매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암기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이 영어 문장에 대한 기본 이해는 다 갖추고 왔으면 좋겠다.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은 어느 정도 암기만으로도 커버 가능한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다 낯선 지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신 지문도 만났을 때 냅다 외우지 마시고 수능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일단은 숲을 먼저 보고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냥 바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지문만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 7. 영어 과목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개와 이에 대한 답을 작성하시오. 일단은 학생들이 생노베 공부법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중학 수준의 영어 교재를 한 권을 먼저 끝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막 세부적인 문법사항이 있는 그런 교재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장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딱 정하셔가지고 제대로 기본을 일단 다지고 시작하기를 추천해 드려요. 딱 수능에 필요한 중학교 연결 과정만 공부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기초부터 내려가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기출공부법, 기출
기출을 언제 해야 하나요? 길고 복잡한 문장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출만큼은 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출제 메커니즘이라는 건 사실은 수험생이 읽어내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출을 보는 유일한 이유는 그 출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축법? 듣기를 할 때 몇 문제까지 풀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최대한 안 읽고 풀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푸는 거는 일단 듣기에서 오답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단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추측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는 문장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근데 이거를 막 어려운 내용을 하려니까 자꾸 이상한 꼼수를 익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부터 완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중 하위권별 영어학습 전략의 포인트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하위권은 단어, 문장 연습. 실제로 제자 중에 축구 선수 하다가 9등급 받고 2학년 겨울 때 공부 시작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루 200단어씩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매일 와서 그 교무실 밖에 복도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검사 받으려고. 그 친구는 진짜 수직 상승해서요. 원하는 영어 성적 결국 수능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와, 단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닌데요. 단어를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중위권은 문장 해석 연습.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요, 해석이 막 꼬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장 연습을 좀 해보시면 하루에 한 문장 20개, 정말 많아야 30개 이 정도를 해석을 손으로 써보게 하고 그거를 교정하면서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 한 달 정도 딱 진행하고 나면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위권은 논리적인 추론 연습. 상위권은 뭐 결국은 기출문제 푸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도 맞는데 몇 지문을 읽더라도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위권일수록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거든요. 뭐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못 보겠지만 최소한 좀 본인이 어려움을 느꼈던 지문만큼은 이렇게 문장 간의 유기성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강사 주혜연이 학창시절 가장 좋아한 과목을 고르시오. 저는 영어였죠. 국어도 좋아했는데. 영어 공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해설지 안 보기. 그러니까 해설지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공부하다니 맙소사,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쉽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제라도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모든 단어도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로 바꿔 생각하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뭔가 학원이 안 맞는 것 같다거나 힘들다거나 이야기했을 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아이들이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은 꼭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결국은 생각을 담는 틀입니다. 편법 말고요, 본질에 다가가는 영어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주혜연이었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